오늘은 띠별로 풀어본 그 주간 운세 보는 법을 음양오행의 그 기준 하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띠별 그 주간 운세라고 할 때 이 삼합 구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주간 운세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이런 그 원리인데, 이제 그 생소하게, 이 명리학, 이 동양철학을 생소하게 이렇게 이 접하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그 좀 어려운 그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앞날이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그 호기심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죠. 그래서 내가 몇 년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마음과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주간 운세를 한번 보는 법, 궁금했던 나의 그 주간 운세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나오는 그 PPT 자료를 한번 그 읽어보시고요. 이 오행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음양 오행으로 나누어 가지고 12지신을 각각 세 가지 띠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나의 그 강한 기운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삼합이거든요. 그게 오의 그 12지지를 세 개씩 묶어 가지고 네 개의 그 기운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돼지, 뱀띠, 닭띠, 소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뱀띠는 사, 닭띠는 유, 소띠는 축, 이렇게 돼가지고 사, 유, 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모이면 금기운이 가장 세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또 하나는 돼지띠는 해라고 그러고 토끼띠는 묘, 양띠는 미라고 해가지고 해, 묘, 미라고 하는 세 개의 기운이 이렇게 서로 합을 하게 되면 목기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해가지고 해묘미 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중 신이라고 그러고 집띠, 자, 용띠, 진 해가지고 신자진 이렇게 해가지고 신자진 그룹이 되면은 수기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호랑이띠는 인, 그 다음에 말띠는 오, 개띠는 이렇게 술 이렇게 해가지고 화기운, 인호술 하면은 화기운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해서 이렇게 12개의 그 지신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의 지신을 3개씩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4개의 그 목화금수라고 하는 오행을 이렇게 그 오행을 만들어내는데, 단지 토는 중앙토락 해가지고 그 화기운하고 같이 이렇게 인호술 그룹하고 같이 가는 것이 그 저 동양 철학에서의 하나의 그 통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기운은 화하고 같이 간다, 화토하고 같이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동양 철학에서는 수화 목금이라고 하는 오행의 기운이 순환 반복을 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가지고 먼저 24절기를 만들고, 또 24절기가 생기면서 12개월이 만들어지죠. 12개월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하나의 큰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목화금수 음양오행의 기운의 순환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병원년이면은 병원년 중에는 12계절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12계절 속에는 24절기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24절기는 음양오행에 의해서 목화금수라고 하는 이 오행의 기운이 끊임없이 순환 반복을 하면서 오행의 기운이 생성되었다가 다시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12계절이 지나면서 그 병원년이라고 하는 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 공간이 이제 과거 속으로 흘러가면은 내년에는 을미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새롭게 이렇게 생성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그 반복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행의 기운에 따라 가지고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내 띠가 어느 오행의 기운에 있을 때 가장 강하고 어느 오행의 기운이 있을 때 가장 약한가를 보고서 주간 운세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사주팔자는 육식갑자 근래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예, 사주팔자 8개 글씨는 육식갑자 근래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갑자 중에서 갑자가 맨 처음이므로 갑자생을 기준으로 하여 12지신의 주간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당분간 이제 처음이니까 생소하니까 주별로 이렇게 그 주간 운세로 좋은 띠가 어떤 띠가 좋고 어떤 띠가 나쁜지 간단하게 요것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또 이렇게 이게 익숙해지면은 다음에는 가장 이렇게 주중에서도 가장 좋은 날 또 나쁜 날을 이렇게 구분해 보고, 더 익숙해지면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좋아질 것인지 또 나쁘게 흉하게 되는 것인지를 이렇게 알아보는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나누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꺼번에 많이 해버리면은 이해하시는 분도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에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러면은 요런 원리에 의해서 그 주간 운세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구나 하면은 누구나 봐가지고 참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뭐냐, 예측률이 또 이렇게 많이 예측률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이런 것으로도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이제 한 4개 정도의 그 장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한 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이번 주에는 닭띠가 어떻게 되겠다. 또 뱀띠가 어떻게 흉하겠다. 어떤 일로 흉하게 될 것인가. 또 뱀띠가 가장 이렇게 길한 그 시기에 로또라도 이렇게 그때 사면 얼마 좋겠는가. 이렇게 이것도 한번 재미삼아서 이렇게 나누어 보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들어서 요 주간 운세 보는 요령을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기획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좀 지나면 익숙하면은 뱀띠는 어느 요일에 어느 주간에 어느 요일에 어떤 일로 해가지고 가장 길한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 때는 또 마찬가지, 원숭이 때는 어느 주간에 가장 흉하고 어느 일에서 더 흉한 주간 중에서도 가장 흉한 그 날짜가 있거든요. 그 날짜에 어떤 일로 이래서 흉이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참 쥐띠죠. 쥐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월 셋째 주, 그러니까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가 이렇게 한 주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 4월 셋째 주, 4월 넷째 주죠. 넷째 주에 이제 어느 그 사막 그룹이 가장 길한 주가 되고, 또 어떤 그룹이 가장 흉한 것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운세를 보는 요령은 금주 일요일의 일진과 지난주 토요일의 일진을 기준하여 그 일진 삼합생으로 가장 좋은 것은 그 삼합생으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은 일요일 일진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번 주가 4월 26일 경호일이거든요. 경호일이면 호랑이띠, 이제 오가 말띠죠. 말띠, 개띠 그룹을 해가지고 인호술 그룹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하기운을 띤 인호수생들, 호랑이띠, 그다음에 말띠, 그다음에 개띠가 가장 좋은 한 주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토요일은 4월 25일이죠. 그때는 이제 기사거든요. 사는 뱀이거든요. 뱀띠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유축 해가지고 뱀띠, 그다음에 닭띠,
서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축생들이 그 다음으로 길한 그 한 주간이 된다. 이렇게 일단 규정을 이렇게 해요. 일요일이 그 주의 그 머리가 되고 그 다음 토요일은 이제 끝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호일 그러니까 4월 26일 인호술이 가장 좋고 인호술의 그 반대는 이제 화기운의 반대 수기운이죠. 그럼 신자진이거든요. 신자진이 이번 주에 가장 흉한 그 띠가 된다. 신자진. 이렇게 신자진이라고 하면은 그 원숭이띠, 쥐띠, 용띠들이 가장 그 흉한 그 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것은 사유축생들. 뱀띠, 닭띠, 소띠. 그러면 이제 그것은 목기운이, 금기운이잖아요. 금기운의 반대는 목기운이죠. 그러면 해변미생들, 돼지띠, 뭡니까, 그 토끼띠, 양띠들은 이제 그 흉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흉하지 않는 중흉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하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 이번 주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번 주 그 띠별 운세를 보면은 가장 좋은 띠 1번, 호랑이 띠, 말띠, 개띠. 이것을 화의 그 그룹이 가장 좋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좋은 띠는 뱀띠, 닭띠, 소띠, 사회축생이거든요. 금의 기운을 가진 그 띠. 그런데 항상 인호술 화의 반대로 수죠. 수는 그 신자진생들, 원숭이띠, 쥐띠, 용띠, 신자진생들이 이번 주에는 가장 흉한 띠가 된다.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그 흉하지만은 괜찮은 그 중흉 정도로 되는, 이런 걸 보면은 돼지띠, 토끼띠, 양띠, 해넘이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는 그 인호술 그 그룹들이 가장 그 좋은 한 주간이 되고 두 번째로는 사회축생들 금기운의 세력을 가진 사회축생들이 두 번째로 좋은 그 한 주가 되고 세 번째로는 해묘미 그러니까 그 해묘미생들 돼지띠, 토끼띠, 양띠, 목기운이 세 번째로 이렇게 그 중흉 정도로 되고 가장 흉한 띠는 오원숭이띠, 쥐띠, 용띠, 신자진생들 수기운을 가진 띠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요점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 이렇게 이걸 접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나 액면 그대로 인호수생들이 이번 주에 가장 좋단다. 그리고 신자진생들이 가장 흉하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축생들이 가장 또 좋다. 두 번째로 좋다. 그리고 해면미생들이 이제 가장 흉하지 않지만 중흉 정도로 세 번째로 이렇게 그 흉의 그 기운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집어서 이렇게 이론을 덧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 그 불특정 다수인들의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뜬금없이 이렇게, 그 집지는 이번 주에 안 좋다. 어떤 요일에 가장 흉하다. 무슨 일 때문에 흉하다라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놔 놓으면은 이게 무슨 근거로 이런 것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간추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그 논리로 이런 그 주간 운세를 보는 이런 그 하나의 이론을 이렇게 그 요약본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 이번 주에는 그냥 가장 그 좋은 띠가 이번 주간에 가장 좋은 띠, 또 가장 흉한 띠를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가졌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그러면은 주간 중에서도 어떤 요일이 가장 좋고 어떤 요일이 가장 흉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보고요. 이래서 이것을 이제 몇 번 이렇게 딱 해놓으면 한 달 정도로 이렇게 이걸 이론을 이렇게 정착을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GT는 예를 들어 이 GT생은 이번 주에는 그 흉한데
왜 흉한지, 무슨 때문에 흉한지를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 이러한 원리 때문에 흉한 모양이다. 라고 하면은, 아, GT생들은, 아, 이번 주에는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여행이나 이사나 또 매매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양 철학이 알려지기로는 미신이다, 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의 어떤 그 큰 자연의 어떤 현상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어떤 그 기lum을 예측하는 이런 학문, 그러니까 이런 학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지 점학이라고는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점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점을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타로 같은 거랄지 서양에서 건너오는 타로도 하나의 점이고 또 주역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하는 이 쌀을 던진다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동전을 던진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주역점 이런 것들도 다 이 하나의 그것은 점술이지. 이 제가 말씀드린 음양오행의 어떤 준엄한 법칙에 의해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예측을 하는 것은 점이 아니다. 하나의 학문적인 영역에 속한다라고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냥 주간에 좋은 띠가 어떤 띠인가, 또 나쁜 띠가 어떤 띠인가를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그럼 주중에서 어떤 요일이 또 가장 흉하고 어떤 요일이 가장 길한 요일이 되는가? 가장 길한 요일 중에 길한 날짜에 가서 계약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연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길한 기운 때문에 이렇게 뭡니까? 아,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가장 흉한 운에 흉한 날짜에 가서 굳이 가서 이렇게 도장 찍고 뭐 계약하고 이렇게 쌍알져 가지고 이 계약이 깨지거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주간 운세를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강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적광